안녕하십니까. 물리를 알려드리는 아재입니다. 모처럼 강의를 시작하게 됐네요. 앞으로는 강의를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합과학 두 번째 장 물질의 규칙성, 자연의 구성원소, 첫 번째 절인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주의 시작은 우리가 약 138억 년 전 빅뱅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있는데, 빅뱅 우주론이 현재는 대세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아주 높은 온도와 아주 높은 밀도의 한 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점이 갑자기 폭발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빅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과 함께 우주가 시작되었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낸 거는 별들이 멀어지고 있죠. 별들이 멀어지고 있으면, 별들이 멀어지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빛이 붉은색 계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레드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적색 편이가 일어나게 돼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지금 상태부터 우주를 거꾸로 유추해 가는 과정이죠. 지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거꾸로 추적해 보면 언젠가는 한 점으로 수렴을 하겠죠, 우주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빅뱅이라는 이론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빅뱅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빅뱅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온도와 굉장히 높은 밀도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큰 폭발이 있은 후에 이제 처음에 우주에 나타난 원소들은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쿼크와 전자 같은 아주 기본 입자들이 나왔죠. 이제 쿼크는 보통 6개의 쿼크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질 거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업 쿼크가 2개와 다운 쿼크가 1개가 모여서 양성자가 생기고, 업 쿼크 1개와 다운 쿼크 2개가 모여서 중성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야지 원자 핵이 만들어지죠.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전자가 붙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원자가 만들어지려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필요한데, 전자는 기본 입자로 쿼크와 함께 만들어졌고, 이제 이 쿼크가 모여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정기적으로 보면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중성자는 중성이죠. 그리고 전자가 음의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제 우주가 생성될 때 기본 입자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원소들은 이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 핵과 이제 여러분들이 원자 핵이 있고, 우리가 원자들을 배울 때 이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다는 이론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이런 원자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얘네들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빅뱅이 있었죠. 이게 큰 폭발이 있은 후에 쿼크와 전자가 생기고, 이 쿼크들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이제 헬륨 원자 핵이 생기죠. 여기서 이제 수소 원자 핵은 얘는 양성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자는 수소 원자니까 양성자들도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이렇게 4개가 모여가지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핵이 만들어지는 때까지 과정은 빅뱅 이후에 약 3분 후에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주가 식어가고 있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결합할 수 없던 게 너무 에너지가 크다는 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얘네들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서로 뭉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는 얘네들이 결합을 하지 않다가 속도가 떨어지면 얘네들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도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온도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는 배웠죠. 질량 m인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EK라 그러면 얘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팽창하면서 공간적으로 넓어지면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3분 후쯤에는 이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전자와 결합해가지고 원자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얘가 3분 후가에서 금방 생기는 거 아니고, 이때는 이제 전자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자가 충분히 식어야지 요 원자 핵이 생기는데, 전자가 가다가 이 전자가 원자 핵에 구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져야겠죠, 그죠? 자,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한 38만 년 후래요. 그래서 원자가 생긴 거는 한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한 3000 켈빈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헬륨 원자가 생기고 수소 원자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원자라는 것은 수소 양성자에다가 전자가 하나 붙어서 수소 원자가 되고,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씩 모인 헬륨 원자 핵에 전자가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헬륨 원자가 되는, 이렇게까지 시간은 약 38만, 빅뱅 이후에 한 38만 년 후다. 그리고 이때 우주의 온도가 한 3000 켈빈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온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면,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라는 걸 쓰죠. 자, 절대 온도는 켈빈이라고 나타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죠. 섭씨 온도는 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이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해가 그걸 100으로 나눠서 온도를 나타내는 걸 섭씨 온도라고 그러고, 절대 온도는, 온도라는 게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면 온도가 있는 거고, 입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온도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온도 0도를 0켈빈이라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주의 생성을 보면, 자,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다음에 얘네들이 수소 원자 핵,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고 헬륨 원자 핵을 이루고, 그죠? 원자 핵이 생성된 거는 3분 후 정도 되고, 빅뱅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자들이 양성자에 잡혀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 핵에 잡혀서 전자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한 38만 년이 걸리고, 이때 이제 우주의 온도는 한 3000 켈빈까지 떨어지게 됐다. 우주 온도는 부피가 팽창하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빛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원자에서 빛이 난다는 것은 요 위에 그림에서 높은 에너지에 있는 전자들이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이때 이제 빛을 내놓죠. 이때 빛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유롭게 떠돌던 전자들이 헬륨 핵에 잡히거나 양성자에 잡혀서 수소와 헬륨을 원자를 이룬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도 빛이 나오겠죠, 그죠? 이때 우주 초기에 나오는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요. 그래서 전자들이 헬륨이나 수소 원자가 되면서 그때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에서 빛을 내놓는데, 그때 나오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이 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들은 우주 배경 복사라 부른 이유는 우주 전체에 이런 빛이 차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이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나오는 빛이 정해져 있죠. 뒤쪽에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특수한 파장의 빛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수한 파장의 빛들을 보면 이게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이게 우주에 퍼져 있고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들로 이루어져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초기의 우주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는 것은 빅뱅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를 관찰할 때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지구에서 온 우주를 다니면서 보면서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생성과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고 뭐 팽창하는지 수축하는지 알아내려면 이제, 그리고 별 같은 걸 관측을 하려면 우주에서 오는 빛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관측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오는 빛이 흰색 빛으로 우리한테는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프리즘 같은 걸 쓰면 어떤 일이 생기죠? 흰색 빛이 왔는데 프리즘을 쓰면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색깔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분리해 주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 같은 걸 이용했고, 요즘은 이렇게 이걸 스펙트럼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분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광기는 초기에는 이런 프리즘 같은 걸 사용했고, 요즘 분광기들에는 그레이팅이라 그래서 굉장히 작은 줄같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빛을 파장별로 나눠 가지고 어느 파장이 있고 없고를 분석하는 걸 스펙트럼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기계를 분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흡수 스펙트럼, 그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이 있죠. 연속 스펙트럼은 빛을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내놓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양에서 오는 빛을 보면 백색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모든 빛을 다 합쳐 놓으면 흰색으로 투명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연속 스펙트럼이고,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원자가 있으면 이 원자가 있는데, 얘는 원자라는 것은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흰색 빛이 만약에 모든 파장이 빛이 온다 그러면 이 낮은 에너지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갖고 이 높은 원자로 가는데, 이 에너지 차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특수한 에너지의 파장만 얘가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연속 스펙트럼의 빛을 쪼여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한 파장만 흡수되기 때문에 그 파장의 빛은 검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오른쪽 그래서 별 A, 별 B라는 게 있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검은색 줄로 나타나 있는 게 이 파장의 빛이 그 원소에 이제 흡수돼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안 보이는 같이 검은색 줄로 나타나는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위쪽에 보면 백열등이라든지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이런 걸 보면 이제 바탕이 검은색인데 특정한 색깔의 빛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위에 그림에서 여기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빛이 와서 흡수를 하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나오면서 있을 때는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빛을 방출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특수한 색깔들을 내놓는 걸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 실험을 한다 그러면 가스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들이 위쪽 에너지로 올라갔다가 낮은 쪽 에너지 준위로 내려오면서 빛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방출 스펙트럼은 특수한 바탕은 검은색이고 얘네들이 내놓는 파장에만
그 색깔의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똑같은 원소가 있을 때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동일한데 이렇게 줄이 그이겠죠. 근데 줄이 그이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검은색 줄이 되고 방출 스펙트럼은 그 곳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색깔의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펙트럼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기본적으로 별이라든지 아니면 우주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서 별 A, 별 B 이런 게 있으면 별들이 어떤 빛을 여기는 흡수하고 있죠, 그죠? 검은색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별들에는 어떤 원소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연소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이해도 하고 얘네들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별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별, 우주의 구성 원소와 이런 이 원소들의 질량 B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별이나 우주의 구성 원소와 질량 B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게 우주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는 보면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헬륨과 수소의 질량 B가 약 질량 B가 1대3이라는 거. 그래서 헬륨보다는 수소가 질량 B가 3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소 원자는 헬륨 원자보다는 헬륨은 질량이 4고 수소는 질량이 1이니까 분자 원자 수비로 하면 1대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소가 무게비로 3배, 숫자 수로는 12배의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주 초기에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우주 공간 어디를 가도 헬륨과 수소의 비는 약 1대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헬륨과 수소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약 74%고 헬륨이 24%, 수소가 74%, 헬륨이 24%를 차지한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빅뱅의 초기에 이렇게 생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주의 시작과 이 우주가 시작될 때 생성되는 원자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쿼커와 전자가 생기고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원자 핵 헬륨과 수소 원자 핵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전자들이 가서 헬륨 원자, 수소 원자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초기에 헬륨과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나오는 빛이 우주 배경 복사인데 이걸 관측을 해보면 우주에는 헬륨과 수소의 무게비가 1대3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온 우주에 퍼져 있는 헬륨과 수소의 비도 1대3이 되더라. 그걸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